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민진아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흔히 당뇨병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들을 바로잡아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오늘도 저와 함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분이십니다. 건국대병원 내분비내과의 최수봉 박사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보통 당뇨병 하면 국민병이라고 불릴 정도로 흔한 병인데요. 근데 잘못된 정보를 정말 진짜인 것처럼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을에 따라오는 게 민간요법 부분이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당뇨병은 무조건 쌀밥은 안 되고 잡곡밥만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사실인가요? 참 잘못된 말이죠. 아마 당뇨병 원인적 치료를 안 하는 경우에는 참 이게 이상한 말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잡곡밥 먹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당뇨병도 마찬가지니까 잡곡밥 먹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인적 치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잡곡밥에 섬유질이 많으니까 이게 천천히 흡수되게 되니까 혈당 올라가는 게 좀 떨어뜨려지니까 하는 얘기인데, 당뇨병의 원인이 섬유질이 부족해서 당뇨병 걸린 게 아니거든요. 위에서 소화가 느리게 돼서 빨라져서 당뇨병 걸린 게 아니거든요. 원인은 완전 다른 데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간요법이나 이런 것들의 원인을 보면은 원인을 모르면서 이게 선부담이 사람 먹는 것처럼 이상하게 나가는 거야. 굉장히 비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잡곡밥 먹으면 당뇨에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잡곡밥 많이 먹은 사람들이 합병증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당뇨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단 걸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단 걸 많이 먹는 식습관이 당뇨병에 걸리는 것과 상관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보고도 없고, 단 것과 당뇨병 먹는 것과 당뇨병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떠한 관계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것도 유치한 과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단 걸 많이 먹어도 당뇨병 걸리지 않아요. 거꾸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단 걸 안 먹는데도 당뇨병 걸려요. 그 실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단 것과 당뇨병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오해를 하는 거죠. 당뇨병은 뭘 먹는가에 따라서 당뇨병이 걸리고 안 걸리고가 아니라, 당뇨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췌장이라는 아주 다른 장기가 제 역할을 못할 적에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단 거 먹으면 위가 뭐 잘못됐다 그런 얘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위와 다른 장기,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못된 게 당뇨병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지 정확하게 치료를 하죠. 아주 제가 보기에도 참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비과학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게죠. 단 거 먹으면은 당뇨 잘 오른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네, 이렇게 단순히 단 걸 많이 먹거나 또 비만이라고 해서 당뇨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면 실제로 이 당뇨병이라는 건 그럼 어떤 병이고 또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네, 그걸 잘 이해하시면 당뇨병은 확실히 낫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 그림을 보시죠. 그림 보면은요, 당뇨병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적에 음식이 우리 힘이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네. 피가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하나는 외부에 음식이 들어오니까 이빨로 씹고 그래서 소화기관 들어오게 되죠. 네. 소화기는 외부 세계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소화시켜가지고선 포장으로 만들어요. 모양을 바꿔가지고. 밥풀이 그냥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작은 물질을 바꾸면은 이게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물질을 바뀌게 되죠. 창자 안에서. 그리고 그걸 흡수하게 되잖아요. 그게 소화기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제 포장인데, 포장이 음식에 바뀌어가지고 소화기관에서 포장 바뀌어가지고 포장 들어오게 됩니다. 이 포장이 바로 혈당치인데, 이걸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니까. 우리 자동차 휘발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피 속에 포장 들어갔다고 에너지원이 되지 않아요. 이거 원료니까 피 속에 떠있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저절로 들어가지 않아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당뇨병은 소화는 잘 되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서 인슐린 작용해서 포도당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야 돼. 살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힘이 들고 살이 되는데 이 췌장이 망가진 거예요. 아주 망가진 사람도 있고 조금 망가진 사람인데 췌장이 망가지고 인슐린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오게 되니까 동화장이 적게 되거나 안 나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포도당이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일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막히죠. 그럼 사용 안 하게 되죠. 그럼 두 가지로 생각돼요. 하나는 뭐냐면 포도당 사용 안 하니까 사용 잘 될 때보다 포도당이 올라갈 거예요. 혈당이 고혈당이 되죠. 그 당뇨병 그래서 고혈당이 된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자기 몸은 에너지 공급을 못 받았죠. 세포가 에너지 공급 못 받은 거예요. 안 먹은 상황 똑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겠죠. 에너지 없으니까. 힘이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연료가 안 들어오니까 자기 몸을 연료로 사용해요. 자기 살을 녹여내요. 그래서 살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 자기 몸 망가뜨리는 거예요. 없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몸이 살이 우리 몸이니까 몸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작아지죠. 그래서 우리 몸에 눈도 망가지고 콩팥도 망가지고 온몸이 망가져서 중요한 장기들이 망가져서 오래 살지 못하게 되는 거 합병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되는 병이 당뇨병입니다. 그 혈당층이 높아지면은요 결국에 빠져나가요. 소변은. 그래서 소변에 당이 나오죠. 그래서 요당병, 거꾸로 해서 당뇨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걸 그 원인을 잘 아셔야 돼. 밥 먹은 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없어진 병, 적어진 병이 당뇨병이에요. 원인을 똑바로 알면은 확실하게 공격해서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당뇨병의 원인은 식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췌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요. 보통 당뇨 환자들 경우에 이렇게 식이요법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이유가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한번 인슐린 주사요법을 시작하면은 계속 맞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당뇨 인슐린 주사를 시작하면 이렇게 평생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인슐린 주사요법은요. 아주 비정상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유럽당뇨학회에서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 보면은 인슐린 주사요법은요, 그 인슐린이 들어가는 속도라든가 들어가서 나타나는 효과가 마이너스 50% 플러스 50% 차이가 납니다. 만들 때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사요법을 만든 사람들은 어느 때는 효과가 많이 나서 저혈당이 오고 어느 때는 혈당이 없어가지고 고혈당이 오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몸이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췌장이 어느 정도 살아 있었는데 외부에서 인슐린 주사요법이에요. 인슐린 펌프요법은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거고 한번 맞게 되면은 이게 많이 나왔다가 적게 나왔다고 혈당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 췌장도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 췌장이 점점 망가지니까 인슐린 점점 적게 들어가니까 인슐린 바깥에 들어가는 주사요법은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환자들 보면은 인슐값들은 많이 들어가는데 혈당이 점점 더 높아지고 그 다음에 혈당치가 고혈당이 됐다 저혈당이 왔다 갔다 하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몸에 망막균도 많이 오고 신장도 나빠지고 온몸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환자들이 인슐린 주사요법을 시작하면은 암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마약처럼 양이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서 아주 싫어하죠. 그거는 그 치료 방법이 과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방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랑 인공치장기요법이랑 영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치장기요법 때는 인슐린이 들어가는 게 계속 들어가니까 그 들어가서 효과 나오는 거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차이가 있어요. 거의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혈당, 저혈당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 그럼 이번에는 실제로 당뇨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지 지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올해 나이 52살의 김현래 씨. 그녀는 약 8년 전 보험 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던 중 당뇨 진단을 받게 됐다는데 8년 전에 막 몸이 마르고 물을 많이 먹게 되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고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잘 기억을 못 하는데 남편이 그러신데 한 400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네. 당시 한쪽 눈의 망막이 안 좋아지면서 시력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물론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는데 먹는 약과 인슐린 주사 치료도 소용이 없었다고. 왜냐면 가사일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딱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세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소원 갈 때도 많고 또 제가 자녀가 이제 셋이다 보니까 챙겨줘야 할 것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당뇨로 인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지치고 쉽게. 그러던 중 올해 6월 마찬가지로 당뇨병을 앓던 지인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 그 경과를 지켜보며 김연래 씨 역시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게 됐다는데 전에는 피부 같은 것들이 되게 건조했었어요. 눈도 그렇고 발바닥 요런데 이제 신경계통도 그랬었는데 지금은 되게 피부가 내가 봐도 촉촉하고 그런 부분들 또 정상적인 이제 활동을 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제 식사 때마다 이제 규칙적인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좋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게 좋고.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놀라웠던 변화는 수년간의 치료에도 안정되지 않던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것. 식사는 물론 다른 일상생활 역시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됐다는데 다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뇨가 저기 췌장에서 지금 고장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췌장을 이렇게 흔들어서 인슐린 분비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췌장이 망가졌는데 그 약물 치료를 하면 아무 저기가 없는 거잖아요.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이 펌프 같은 경우는 제 식사 때마다 인슐린량을 이렇게 주입을 해주고 밥을 먹기 때문에 그런 소화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녀에게 나타난 또 다른 변화는 이전보다도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 운동 역시 더욱 꾸준히 하고 있다는데 지금은 간간히 주변의 봉사활동도 다니며 몸도 마음도 한결 편안해진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김연래 씨. 새로운 치료 후 놀랍도록 달라진 생활. 이게 인슐린 펌프가 이 슈퍼라인이라고 이렇게 줄이 길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불편한 게 없어요. 호주머니 넣어도 되고 옆에 차도 되고 하니까. 빨리 이 좋은 치료법이 있으니까 빨리 지체하지 말고 이런 좋은 치료법을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실제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잡곡밥에 약이랑 또 인슐린 주사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수년간 했던 치료보다 최근에 이 불과 착용한 지 몇 개월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고서 더 효과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나라 환자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나빠지더라고요. 식이요법 하면서 에너지 부족 상태 되니까 몸이 짜부러지고 시작하고 그러면 체력도 짜부러지거든요. 그럼 먹는 약을 먹어가지고 점점 더 짜부러지고 먹는 약이 이 사람도 하나를 먹다 두 알 먹다 세 알 때 점점 증가했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그만큼 더 많이 망가졌던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치료하는 경우 그런 치료 방법하면은 자기 몸 회복 안 하고 점점 나빠진다. 완치가 안 된다. 평생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응? 그 다음에 이 사람 또 나중에 인슐린 맞았어요. 아까 말한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맞는 인슐린? 그러면은 이게 눈에 망막지에 큰 피해를 줘요, 보면 대부분. 그냥 고혈당이 됐다, 저혈당이 됐다, 막 엉망이 된단 말이에요. 충격을 준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망막증까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망가지고 있다가 인슐린 펌프 치료를 했죠. 인슐린 펌프 치료했죠. 그랬더니 몇 개월 내에 눈도 좋아졌어요. 온몸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는 거죠, 그죠?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은 굉장히 좋아진다는 걸 자기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서 아니 나랑 같이 치료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게 환자 얘기가 제가 오늘도 그 얘기 들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혈액 투석하고 다 망가졌는데 저는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치료를 선택해야 되는 걸 이런 방송을 통해서 잘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몇 개월 만에 효과가 좋아지고 합병증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뭐 상당히 참 보면은 상당히 놀랄 만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환자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네, 치료 방법을 올바른 치료를 해서 그런 거예요. 원인에 맞는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일반 주사 맞거나 먹는 약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 치료는 먹는 약이나 다른 치료와 비교했을 때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러면 보시죠. 이게 지금 한국의 10개 의과대학의 대학병원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25년 동안에 혈당 조절을 봤습니다. 혈당 조절은요, 당뇨 치료의 좋은가 나쁜가를 잘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인데, 이게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성결 혈당체 평균입니다. 이 빨간 선 6.5% 이상이 되면은 우리 몸의 합병증이 틀림없이 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우리나라 10개 당뇨병 대학병원에서 상당히 믿을만한 대학병원에서 자기네들이 공동 연구한 한 1229명의 당뇨 환자의 데이터를 보면요. 처음 들어올 때는 당화혈색소가 좀 높았어요. 그죠? 평균이 9.8 정도 됐죠? 그래서 먹는 약으로 계속 치료해서 했더니 어떻게 해서 완전히 정상까지 못 갔죠? 평균이 한 8%나 요 정도, 그죠? 좀 떨어졌는데, 7.5까지 떨어졌는데, 1년 되니까, 2년부터 어떻게 돼요? 사실 8.5% 유지됐죠? 계속 8.5%죠? 용폼이고. 계속 이제 조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얼마나 동안? 25년 동안. 그러면 이 사람이 25년 동안 고혈당에 의한 피해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합병증이 모여가지고, 분명히 눈도 멀게 되고, 콧바람 나빠지고, 혈액투석하고 다 망가지는 거죠. 아까 그 환자처럼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치료 방법 하는 의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치료를 못 합니다. 당뇨병은 확실히 합병증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지? 그건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인슐린 펌프 치료한 경우 보면요. 우리가 바로 그 다음 시간에 발표한 건지 보면은 처음 시작해서 9% 정도 됐죠? 인슐린 펌프 달고 나서는 3개월부터는 6.5% 계속 유지해요. 계속적으로. 치료 방법을 바꿈으로써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돼서 합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좋아지고. 그래서 이 환자도 이렇게 좋아진 이유는 옛날 치료했단 말이에요. 먹약 먹고 그래가지고 당화수 높았는데 높은 게 계속 되니까 몸이 이제 짜부러져가지고 눈도 멀고 그냥 망막도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근데 인슐린 하니까 혈당이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정상화돼서 잘 먹으면 정상화됐어요. 그러니까 짜부러졌던 몸이 펴지니까 합병이 없어져가지고 건강해진 거죠.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혈당이 높게 유지하면 합병이 안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정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병이 예방되겠죠? 실제로 미국의 DCCT라고 하는 미국의 29개 당뇨병 센터가 공동 연구했는데 그런 그 환자들을요. 한쪽은 혈당을 높게 유지했고 한쪽은 혈당을 완전히 정상으로 유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7%고 이게 9%대 보니까 망막증이 계속 증가하죠. 그러나 혈당을 정상화 비슷하게 좀 떨어뜨리는 인슐린 펌프 단 경우에는 망막증이 훨씬 적게 왔어요. 같은 기간 동안에. 그래서 당뇨병을 사랑하는 의사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이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구나. 아주 좋아했어요. 이번에도 유럽 당뇨병에 갔더니 그 그룹에서 얼마나 더 열심히 이 사실을 전하려고 그러는지 저도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합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게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 사람도 했죠. 이 환자도 해가지고선 이게 좋아진 거죠. 그래서 금방 좋아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이 인슐린 펌프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살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인슐린 펌프 치료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 당뇨병 외에 다른 당뇨 합병증을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능한가요? 그럼요. 그 합병증이 있더라도 이게 합병증 원인이 사실은 어렵게 얘기하면 이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인슐린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합병증이 없어지죠. 간도 좋아지고 신장도 좋아지고 다 과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눈도 좋아지고 이 환자는 눈에 망막증이 있다고 망막증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한 그런 식으로 다른 병이 같이 있어도 좋은 치료하게 되면은 회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참 상당히 강하니까 오늘 망가져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병이 있더라 하면은 훨씬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자신의 몸 상태를 판단하기보다는 적절한 전문의와 상담을 받고 하루빨리 본인에게 맞는 치료를 시작하는 게 당뇨병은 물론이고 또 다른 병들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병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의를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도움을 받습니다. 사실은 저도 대학 교수입니다만은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 상태는. 그래서 환자들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전문의를 찾아가야 돼요. 상담을 받으면은 좋은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요새 많이 똑똑해져가지고 그거 따지면서 잘 치료를 찾아가는 경향이 요새 보이더라고요.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적절하게 잘 훈련받은 전문의를 찾아가서 몸을 맡겨야 돼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요. 네, 마지막으로요, 이 당뇨병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나 정보를 갖고 계시는 분들, 또 그리고 병원 치료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그런 분들께 도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상당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저도 관찰하고 있으면은 분명히 비과학적인 건데도 민간요법하고 말이지 어저께도 보니까 또 이상한 걸 먹어가지고선 신장이 다 나빠가지고 혈액 투과할 정도 다 망가져온 사람들이 독을 먹은 거죠, 그죠?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아까 얘기한 대로 병원에 오기를 싫어하는데 그 싫어하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병원에 와봤자 합병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요새 그죠? 그러니까 병원에 갈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이제 당뇨병 원인을 잘 모르는 쪽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 사람은 이때까지 치료 잘못하다 좀 좋아졌잖아요. 그죠? 원인 잘하는 쪽에 왔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환자들이 의사 말을 듣지 않고 민간요법 하는 것을 보면은요,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보면은 환자들이 현명한 거예요. 근데 잘 모르는 의사한테 가는데도 치료가 안 되니까, 합병이 오니까, 그죠? 그렇다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다른 비과학적인 치료라도 하겠죠. 그러나 당뇨 환자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대로 과학적인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 치료는 뭘로 알 수 있냐면요, 그 치료를 하는 환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건 확실한 거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 그죠? 그 과정이 있죠. 이 방송처럼 환자가 스스로 얘기하게 하는 거를 잘 들으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목적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잘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치료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잘 알 수 있어서 그런 민간요법에 빠지지 않으면서 자기 몸을 아주 중요한 자기 몸을 잘 보호할 수 있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올바른 정보를 잘 습득하는 것이 알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건국대병원 최수원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